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제 억울한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고 제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한진호, 올해 67입니다. 35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모래바람 마시며 일개미처럼 살았습니다. 퇴직만 하면 내 인생에도 볕들 날이 오겠지 싶어 가슴속에 품었던 단 하나의 로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만의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유랑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낭만이 저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제 유일한 탈출구는 유튜브였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소주 한 잔 들이켜며 캠핑카 제작 영상을 보는 게 낙이었죠. 멋지게 개조된 차 안에서 창밖의 노을을 보며 커피 한 잔 마시는 사람들, 숙박비 걱정 없이 발길 닿는 곳이 내 집이고 경치 좋은 곳에서 하룻밤 지새우는 그 자유로운 삶. 그건 저에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평생을 저당 잡혔던 인생에 대한 보상이자 훈장이었습니다. 낮에는 삭막한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밤에는 좁은 현장 숙소에서 눅눅한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며 저는 늘 상상했습니다. 은퇴만 해봐라. 나는 이 지긋지긋한 콘크리트 벽을 벗어나 바퀴 달린 집을 타고 바람처럼 살 거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거다. 하지만 퇴직 후 마주한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정년퇴직하던 날 30년 넘게 쓴 때 묻은 서류 가방을 들고 현장을 나오는데 그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해방감보다는 이제 세상에서 내 자리가 없어졌다는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저는 더욱 캠핑카에 집착했습니다. 수중에 돈을 계산해보니 막막했습니다. 대출금 상환에 자녀 결혼 자금까지 치르고 나니 남은 돈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아내는 이 나이에 무슨 캠핑이냐며 그 돈 아껴서 노후 자금으로 쓰자고 극구 반대했죠. 여보, 우리 그 돈이면 전세라도 좀 더 깨끗한 데로 옮기는 게 맞지 않아요? 캠핑카 사서 길바닥에서 잠자는 게 뭐가 좋다고 그래요. 당신 무릎도 안 좋은데 그 좁은 데서 자면 병만 더 커져요. 아내의 현실적인 조언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평생 당신이랑 자식들 위해 뼈 빠지게 일했어. 내 인생 마지막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못해. 이게 사치야? 내가 무슨 외제차를 사달래, 뭘 해달래. 결국 제 고집에 못 이겨 아내는 고개를 돌렸고 저는 그 길로 조카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이는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손재주가 좋아 캠핑카 개조도 몇 번 해본 녀석이었습니다. 삼촌, 캠핑카요? 요즘 중고 스타렉스가 매물이 좀 있긴 한데 사실 노후 자금 다 털어서 할 정도는 아니에요.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지훈이의 만류에도 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야, 삼촌이 유튜브 보니까 다들 행복하게 잘만 살더라. 너는 기술자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만들어만 줘. 그렇게 4년 된 중고 스타렉스를 2천만 원에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차값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개조업체와 지훈이 사이를 오가며 견적을 뽑는데 유튜브에서 본 럭셔리한 사양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삼촌, 노지에서 에어컨 밤새 돌리려면 인산철 배터리 최소 600A는 넣어야 해요. 태양광 판넬도 지붕 꽉 채워야 하고 인버터도 대용량으로 달아야 하고요. 그러면 배선 작업만 해도 돈 1,000만 원 우스워요. 저는 홀린 듯이 결제했습니다. 그래, 할 때 제대로 하자. 나중에 전기 모자라서 아내한테 잔소리 듣기 싫다. 배터리에 800만 원, 무시동 히터와 에어컨에 500만 원, 가구와 싱크대 목공 작업에 1,200만 원. 여기에 어닝을 달고 방충망을 끼우고 이동식 변기까지 최고급으로 사다 보니 어느새 차값 포함 6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내는 통장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알아누웠습니다. 진호 씨, 우리 이제 수입 없어요. 국민연금 몇 푼 나오는 걸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저 차가 우리 노후를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중에 저 차 타고 여행 다니면 숙박비 한 푼 안 들어. 식당 안 가고 해 먹으면 돈이 더 굳는다고. 이건 투기나 낭비가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야. 드디어 3개월간의 개조가 끝나고 번쩍거리는 은색 캠핑카가 집 앞 주차장에 세워졌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으로 첫 출정 준비를 마쳤습니다. 목적지는 충남 예산의 봄꽃 축제장. 아내는 마지못해 짐을 쌌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과자 봉지를 뜯던 아내에게 저는 가속 페달을 밟으며 큰소리쳤습니다. 여보, 이제 우린 자유야. 봐라, 이 차 안에 침대 있지, 냉장고 있지, 밥솥 있지. 바퀴만 굴리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이게 진짜 인생 이막이지. 처음 사흘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꽃향기 가득한 저수지 옆에 차를 대고 지붕 위 어닝을 펼쳐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싸온 밑반찬에 햇반 하나 데워 먹으며 커피 한 잔을 내릴 때 저는 제가 은퇴자들의 우상이라도 된 양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낭만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캠핑카 생활의 실체는 넷째 날 아침부터 불편함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건 바로 화장실 문제였습니다. 캠핑카 내부에는 최고급 이동식 변기 포타포티를 설치했지만 아내는 결사반대했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소변 냄새, 대변 냄새 다 풍기면서 어떻게 밥을 먹고 잠을 자요? 나는 죽어도 못 써요.
결국 아내는 한밤중에도 손전등을 들고 500m나 떨어진 공중화장실까지 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은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아내가 화장실을 참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뛰어나갔습니다. 돌아온 아내는 흠뻑 젖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팔자야? 내 집 화장실 두고 비 맞으며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당신 로망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해. 화장실 오물 탱크를 비우는 일은 더 비참했습니다. 그 무거운 배설물 탱크를 들고 남의 눈을 피해 비우러 가는 제 뒷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한 번은 노지 주차장에서 탱크를 비우려는데 밸브가 꽉 끼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힘을 팍 줬더니 그만 밸브가 터지면서 오물이 제 바지와 운동화 위로 쏟아져 버렸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는데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더러워라. 저 노인네 저걸 왜 여기서 비우고 난리야? 그 순간 저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35년 동안 현장을 지휘하던 제 자존심은 그 오물더미 속에 처박혔습니다. 씻을 곳도 마땅치 않아 생수로 대충 발을 닦는데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먹는 즐거움도 사라졌습니다. 집에서는 가스레인지 불만 켜면 뚝딱이던 일들이 사투였습니다. 물탱크 용량이 80리터밖에 안 되니 설거지 한번 마음 놓고 못했습니다. 고기라도 굽고 싶으면 냄새가 천시트와 침구에 배어 며칠을 가니 아내는 고기 근처에도 못 가게 했습니다. 결국 끼니 때마다 컵라면 아니면 편의점 도시락이었습니다. 아내는 나 평생 자식들 밥 차려줬는데 이제 길바닥에서 남의 눈치 보며 편의점 밥이나 먹어야 하냐 몇 젓가락을 던졌습니다. 좁은 공간에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 사소한 배려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물 한 컵만 더 마셔도 전등을 5분만 더 켜놔도 아내는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전기 아껴야 한다니까요. 배터리 방전되면 냉장고 다 꺼지고 오늘 밤 추워서 어떻게 잘 거야.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 무료 차박지에 대한 환상도 처절하게 깨졌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공짜로 자면 되지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유명한 곳에 가보면 캠핑카 진입 금지, 취사 및 숙박 금지 현수막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적한 어촌마을 방파제 옆에서 몰래 잠을 청하는데 새벽 2시에 술 취한 동네 청년들이 차 벽을 발로 쾅쾅 두드리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야, 노인네들아. 여기가 너희 집 안방이야? 당장 차 안 빼? 신고하기 전에 꺼져.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해코지 당할까봐 대꾸도 못하고 어둠 속에서 차를 몰아 도망쳤습니다. 아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건 자유로운 유랑이 아니라 비겁하게 숨어 지내는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사람 그리운 고립감은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캠핑장에 가면 다들 하호호 웃으며 화려한 장비를 뽐내는데 우리 부부는 좁은 차 안에 틀어박혀 각자 스마트폰만 봤습니다. 아내는 외로움을 참다 못해 옆 텐트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고기 냄새가 좋네요. 우리 손주도 고기 참 좋아하는데.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귀찮다는 듯 대충 대답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 거절당한 아내의 뒷모습이 얼마나 처량해 보이던지. 아내는 밤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사람 목소리에 매달렸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의 사연을 들으며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구나 하고 눈물을 훔치는 게 아내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제주도에서 터졌습니다. 큰맘 먹고 왕복배 운임만 수십만 원을 들여 제주로 내려갔는데 예고 없는 역대급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캠핑장은 폐쇄됐고 모든 숙소는 이미 피난민들로 꽉 찼습니다. 흔들리는 캠핑카 안에서 이틀을 버티는데 전기가 끊겨 무시동 히터마저 멈췄습니다. 눅눅한 이불 속에서 덜덜 떨던 아내가 갑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며 호흡곤란을 일으켰습니다. 폐쇄공포증이 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이 쇠상자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여기서 나가게 해줘. 폭풍우 속에 아내를 들쳐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빗물에 젖어 사시나무 떨듯 떠는 아내를 보며 저는 제 이기심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제 로망이라는 핑계로 아내를 좁은 감옥에 가두고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저는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차 가져가라. 돈이 얼마가 남든 상관없으니 그냥 내 눈앞에서 치워줘. 차를 떠나보내던 날 6천만 원 넘게 들인 차는 반값도 안 되는 2,500만 원에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 견인차에 끌려가는 걸 보며 이제 살았다 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로망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구한 지금의 집은 보잘것없는 시골 작은 집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마당에 물을 뿌릴 때 흙에서 올라오는 그 구수한 생명의 냄새, 가스레인지 불을 크게 켜고 아내가 보글보글 끓여주는 진한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어르신, 장 보러 가세요? 라며 건네는 이웃의 평범한 인사. 이 모든 것이 캠핑카 천대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아내는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며 복지관 노래교실에서 배운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저 역시 동네 평상에 앉아 사람들과 바둑을 두며 정착된 삶이 주는 안도감에 매일 감사합니다. 무언가를 잃어봐야 비로소 소중함을 배운다더니 캠핑카는 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가 고립과 비참함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교훈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훌쩍 떠나고 싶은 환상에 젖어 계신가요? 떠나보십시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꼭 자신에게 되물으세요.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내 마음속에 남겨두었는가? 내 곁에 사람까지 그 좁은 곳으로 밀어넣고 있지는 않은가?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내 집 마당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제 인생의 이 막은 화려한 캠핑카 바퀴 위가 아니라 이 조용한 흙길 위에서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에 진짜 땅이 닿는 기분, 이웃과 마주보며 밥상을 나누는 이 일상이 제게는 그 어떤 명소보다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야기 마당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 느리게 그러나 더 깊이 자기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